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계속 이어졌던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예. 김창룡 경찰청장 체제 경찰에서는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의혹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청문회에서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것은 일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고소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네네. 그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공소권 없다고 하는 법리적 판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박 시장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아예 수사지가 없다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냥 기본적인 원론적 답변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건이 있을 때 사망 사건으로 인한 공소권 없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네네. 고발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이 이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된 네네. 기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서울시청 직원들에게 이 피해자가 다방면으로 네. 좀 옮겨달라 또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묵살했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직무유기 사건은 따로 또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은 사망 사건 관련된 성추행의 고소 사건과 별도로 네. 새로 또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 후보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강조하고 선을 긋고 있지만요. 과거에는 공소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었는데요. 과거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고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 공소시효가 끝난 일 그대로 사실 여부를 좀 가려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거든요. 예.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저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님의 성추행 의혹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이제 법무부 훈령 규정 자체를 개정을 하면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명료해질 터인데 사실 형사소송법 취지라든지 또는 법무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아까 김창룡 후보자가 얘기한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저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또는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규정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법무부 훈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말씀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터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사법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김학의 전 법무부 그 사건, 차관 사건 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글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그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게 어디선가는 누설이 됐잖아요. 네네. 시민단체에서 누설이 됐든 아니면
경찰에서 누설이 됐든 아니면 청와대 어디선가 누설이 됐든 누설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그러면 이 공무상 기밀 누설 부분과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과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나 언론이 바라보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검찰이 하고 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신다면 검찰이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실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엔 이런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되었다는 여론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발생 단계에서 보관한 걸로 우리 저희 내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소가 된 직후에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이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임순영 젠더 특보 도대체 언제 출석을 하느냐. 그동안 개인 신상 문제로 출석을 안 해왔는데 일단 경찰은 이번 주 중에 소환한다고 해요. 양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 임특보의 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네네. 이 임특보가 만나서 혹시 실수하신 게 있느냐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서 이러한 이제 성추문으로 고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여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으로 지금 네네. 임특보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에서도 임특보의 소환을 굉장히 좀 기다려 왔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임특보가 소환이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임특보에게 사실 물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임특보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고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유출 경로가 경찰에서 된 것인지 뭐 아니면 그 전에 여성단체에서 된 것인지 또 청와대에서 된 것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가장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그러한 그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임특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젠더특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젠더특보로 일을 했다라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아니면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 임특보에게도 또 책임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임특보가 어차피 참고인으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텐데, 근데 이번 사건 전후에서 임특보가 보였던 모습을 좀 보면 이 젠더 이 문제보다는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역할에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환이 되더라도 뭐 박원순 전 시장 옹호하는 얘기만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일단은 뭐 참고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이 이렇게 미루어져 왔던 것도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미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참고인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을 뭐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강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하지만 임특보에게 어떠한 책임을 질 만한 뭐 연결고리라든지 단서가 있다라면 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임특보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 그냥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임특보 역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키맨으로서 자꾸 언급이 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도 어떠한 정도의 그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인지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청의 이제 수사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법리적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젠더특보가 참고이니까 개인상 이유로 수사 그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그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는지만 일단 밝히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추는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연결식이 다 끝났고 사실은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미적거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사 사건, 그러니까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종결 수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 타살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만난 사람과 마지막 통화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먼저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연결식이 다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고한석 전 비서실장 사실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경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좀 미적거리면서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충분히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오늘 이런 사실도 하나가 좀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이 간부들하고 박원순 전 시장하고 함께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주제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 사건 처리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교육 과정에서 이제 간부들과 조를 짜서 이 피해자 중심주의 사건 처리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전에 피해자의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제의 교육을 받은 뒤에 이 사건이 한 달 뒤에 벌어졌는데 사실 의원님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 기자회견도 만류하는 등의 어떤 행동을 보인 것 이 교육 내용과는 좀 전혀 다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예. 조금 이제 강하게 비판을 드리자면 앞다르고 뒤따르고 네네. 도대체 저런 교육을 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대목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에 저는 이제 피해자 쪽 기자회견 하시는데 이렇게 기관장에 운동하고 왔을 때 무슨 속옷 수발을 시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보면. 네.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도대체 그런 일이 그럼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어떤 기관장들이 비서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 요청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무총리께서 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지자체 관할하는 게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네. 행안부를 통해서 이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준칙과 기준이라도 좀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어떨까. 일요일 날 뭐 주말에 쉬고 있는데도 비서진 나와서 마라톤 같이 하고, 마라톤 같이 하면 뭐 이렇게 뭐 빨리 뛸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마라톤 같이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도 보면 공직자로서 그럼 어디까지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디까지 기관장을 받들어 모셔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행동 준칙이라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이번 사태로 인한 교훈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이 서울시 관계자들이요,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뒤에 강의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5점 만점에 뭐 4.52점을 주면서 만족도를 표시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행동이 달랐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는 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너무 관행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고 그리고 비단 또 서울시만의 일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직장 내 뭐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다 이제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다 권고가 되고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생활에서 연결이 돼서 그러한 교육받은 내용이 발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회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이 교육에 참여한 이 44명 모두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사례 중심으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 코멘트까지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는 기자회견 당일에 연락을 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거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소속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기자회견은 좀 아닌 것 같다. 증거가 없으면 힘들 것이다. 이런 회유와 압박성의 발언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죠. 하지만 지금 여성단체 측에서는 지금 이 참여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사건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입니다.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양 변호사님, 애초에는 이렇게 서울시청에서 좀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거는 상당히 뭔가 이게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여성 단체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조사의 객체가 돼야지 이게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자회견 당시에는 조사단을 좀 제대로 꾸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맞춰서 사실상 서울시가 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9명의 조사단을 먼저 꾸리고 본인들은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와 이것이 같이 진행된다면 모를까. 강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력도 없는 이러한 조사단이 활동을 해도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목소리 자체도 일부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6층 다 이제 내실이 있다라고 알려진 6층도 다 폐쇄한 상황이고 어떠한 강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조사단만 꾸려서 최선을 다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성단체가 원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강제 수사와 그리고 뭐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박 전 시장의 뭐 휴대전화 관련한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단과 여성단체 사이의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 여부도 빨리 매듭이 지어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성단체에서 전문가단이 꾸려질 수 있는 뭔가 파격적인 그런 조건이 아닌 이상 사실상 그 간극이 좀 좁혀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서요, 좀 달라진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사과의 목소리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미래에 우리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들께 참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수님. 사실 처음에는 뭐 장례 기간도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에서 좀 침묵을 지켜도 여권이 이제는 여론을 좀 의식하기 시작한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현직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뭐 애도하는 건 뭐 처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 애도의 과정에서 사실상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고 싶었고 성추행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태도는 무엇인지 지켜봤던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일장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장을 했고요. 그리고 5일장 내내 대부분의 여권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다 가서 애도하고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을 굉장히 칭송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기한 단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피해자로서 명명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이 이게 그 가해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넌지시 계속 입증하면서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1, 2주일 동안 여론들은 굉장히 급변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빠졌고 심지어 민주당의 지지도도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보고 지금의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이 박 시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뒤늦게 깨달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정세균 총리도 뒤늦게나마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서울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내년 4월이면 결국 보궐선거를 열어서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여당에 아주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런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김경진 의원님,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후보를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줄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저대로 무공천으로 이어질까요? 두고 봐야죠. 예. 근데 오늘 저 이제 기사 댓글을 보니까 사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처음이다. 예. 유일하다. 네네. 그런 내용의 댓글들을 이제 있는 걸 봤고 예. 사실은 저 당헌 규정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실 때 만들었던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계신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 저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네네. 당에서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정치는 현실이고 그냥 이 현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습관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얘기가 안 나왔는데 네. 뭐 이재명 지사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또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든지 간에 저 내용 자체는 결론으로서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신선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 관련 수사 얘기와 정치권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